진로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장래희망?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직업?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진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유독 이 장소에서 많이 듣습니다. 바로 학교죠. 학년 초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 2학기쯤의 중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장래희망 생각해와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 장래희망 이건데 하고 벌써부터 적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 당황해하면서 뭘 쓰지? 나 작년에도 뭐라고 못 썼는데? 하면서 장래희망을 아직 정하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장래희망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멍하니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친구들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 중간일 겁니다. 장래희망 조사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반 정도의 친구들이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대충 아는 직업을 써서 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로란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는 진로 뜻이 직업 발달과 과정 내용.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나중엔 뭐가 될까요? 교장 선생님이 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은 그냥 선생님으로 쭉 있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것을 통틀어서 진로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진로라고 하면 그냥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 어른들을 보면은 직업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척 어른 다들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해서 이 직업을 처음 시작해서 일자리를 그만둘 때까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 장래희망 이런 말은 똑같이 쓰였습니다. 장래희망이란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로, 직업, 장래희망 같은 말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어떤 직업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요리사가 된다든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목공소를 차린다든지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일도 많아졌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하기도 하고 드라마 같은 거 찍는 거 그 다음에는 미술전, 화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오후에는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는 영어 선생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로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전에는 딱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2-3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진로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진로는 그래서 본연 원래의 뜻과 더 맞게 잘 쓰이는데 이 한자, 요거는 나아갈 진, 그 다음에 길로라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
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직업, 어떤 직업 가질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까? 하면은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첫째이거나 혼자인 경우에는 주변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거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조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중간 과정에 대한 것은 이 정도일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뭐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가겠죠. 대학을 간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뭐 일을 하겠지? 이 정도가 조금 여러분 중에서 많이 아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살이라고도 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대 여명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이것이 바로 기대 여명의 뜻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남자 여자 연령별 어느 정도까지 살 것 같나 이렇게 돼서 2019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으로 하면 0살이죠? 남자는 80.3세, 그 다음에 여자는 86.3세 정도까지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10대니까 여자들은 한 76년 정도 더 살 것 같고 남자는 70년 정도 더 살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충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대학교는 가든지 안 가든지 여러분이 몇 살에 어느 정도를 할 건지 대충 알려주면 초등학교 전에는 알려줄 필요 없겠죠. 여러분 유치원도 다 다녀봤고 여러분 한 7살 정도까지는 다들 어떻게 사는지 동생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면 1, 2, 3, 4, 5, 6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6학년 때는 졸업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13살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학교는 가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14살에 들어와서 16살에 나가죠. 3학년이 조금 이제 6학년이랑 다른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를 갈 때 나는 뭐 과학이나 외국어 이런 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다닐 거다. 하면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조금 더 특수한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냥 직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할 거다. 이러면 이 일을 하는데 맞춰서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이거랑 비슷한데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싶다 이러면 이런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때 조금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선택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1, 2, 3학년을 거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9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고등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바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 간 친구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시험을 봅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수능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시험 보죠. 그래서 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갈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을 잘 보면 대학교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많고 수능을 좀 못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의 수가 좀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6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이제 몇 년이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은 6년 정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간 다음에 이때가 이제 20살에 보통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졸업하는 건 달라지고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조금 오래 다니면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됩니다. 아니면 나 대학원 싫어. 일 시작할래 하면은 바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60살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살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곳에 따라서 70살까지 일할 수도 있고 80살까지 일할 수도 있고 더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몇 살까지 살 것 같다고 했죠? 80살 정도까지 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의무 교육이라서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런 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대학부터 80살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일단은 일자리를 누구든지 가지게 되죠. 이건 누구든지 가지게 돼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리는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그 다음에 부모님처럼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아이를 키우는데도 시간을 어느 정도 쓰게 됩니다. 또 주말에 부모님이 이제 각자의 취미생활 가지듯이 취미생활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제 일은 하게 되죠.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은지 공책이나 일기에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80살 때까지 어떻게 살 것 같은지, 뭘 하면서 살 것 같은지.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내가 80살이 되면서 라는 주제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내 후손, 손자나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어떤 어린아이한테 할머니는 아니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단다 라고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주제로 짤막짤막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살면서 보낼 것 같다. 대학교 때는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지나고 나는 바로 일을 할 거다. 아니면 대학교에 갈 거다. 어떤 대학교에 갈 건지,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나는 일자리는 이런 것을 가질 것 같다. 여러분이 한 개 정도만 생각했다면 한 개를 적어도 좋은데 그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 내가 뭐 결혼은 할 건지, 아이를 낳고 싶은지, 몇 명 낳고 싶은지, 그 다음에는 뭐 취미생활은 이런 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1번, 2번, 3번, 4번, 5, 6 해서 여기에 뭐 두세 줄 정도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면서 잘 써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숙제라고 생각해서 요 정도 짧게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죠? 보통 생각하는 게 내일 뭐 할지, 다음 주에 뭐 할지, 방학에 뭐 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쭉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로 시간에 몇 시간 안 되지만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조금 계획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니까 대충 쓰지 말고 좀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주위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서 정성껏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쓴 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써봅시다.